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고 일제가 칙령 제319호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인 친일 매국 행각에 나서고 있는 현재 경술 국치일이 알려주는 역사적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외세에 의존하다가 망했습니다. 고종이 외세에 의탁해 권자를 유지하려다가 망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이 각축을 벌이는데 열강의 욕망에 편승해서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리석기는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과 제휴하는 것이 좋다. 외교 암문을 지낸 김윤식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일본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보통 국가를 꿈꾸는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전략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일본과 한몸이 되길 원하는 윤 정권의 모습에서 주권을 뺏긴 대한제국이 보입니다. 대한제국은 고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고종은 권력욕이 지독하게 강하고 비판은 참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독립신문도 폐간시켰습니다. 고종은 근대적 개혁운동을 무창히 밟아놓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며 전제군주가 됐습니다.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일반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며 거절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귀국은 헌법 정치도 아니며 소위 전제군주국 아니냐는 놀림과 반박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인을 탄압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도 했습니다. 시행령 통치와 기록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하고 비판에는 경로합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먹어치우는 데는 무능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고종이 필요했습니다. 밀정이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반드시 국회를 무시하는 무능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누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망국엔 매국노들의 준동이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5일 송병준이 주도하는 일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 독립을 유지하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전후로 관료들은 일제로부터 상당한 뇌물도 받았습니다. 중국의 언론인 양계초는 일본 병탄 조선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민 여론의 세력에 대해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았으나 일본은 40년 동안 경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즉 일진회 등을 만들어 교묘한 책략을 제공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파들을 3대 역사 교육기관 수장에 앉혔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헌법 전문을 부정하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신민만 있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헌법 전문은 부정되고 독립운동은 반국가 활동이 됩니다. 21세기 일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일제의 식민 지배가 정당화되고 맙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보통 국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꿈꾸는 일본과 동맹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여론 경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고종이 평양으로 왕궁을 옮기기 위해 재정을 낭비한 일, 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은 내탕금을 고종과 민비가 1년 만에 탕진한 일, 고종이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역술인을 최측근 자문관으로 삼았던 일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VIP 1, 2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견되는 인물은 전두환도 박정희도 이승만도 아닌 바로 고종입니다.
경술 국치를 하루 앞두고 대한제국 망국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이 한심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는 데는 어리석고 욕심 많고 배신에 능한 군주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오늘 대한제국 망국사를 상세히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국가 채무가 400조 증가해서 어렵다며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어제만이 아닙니다. 그는 작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7월 7일에도 그랬습니다. 해마다 전 정권 탓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2024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8년 차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내년에도 같은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덩치는 큰 양반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며 징징대실 겁니까? 정작 시기별 연평균 국가 채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 채무는 팬데믹 이전 29조 원이었고 팬데믹 기간의 지출을 합해 5년간 평균 76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채무 증가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작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임에도 첫 해에 72조 원의 채무를 늘렸습니다. 오롯이 적극적인 부자 감세의 결과입니다. 쓸 때는 쓰겠다더니 과기부 R&D 과제 1만여 개의 연구비를 삭감하여 97개는 아예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1조 5,700억을 감액한 연구비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핵심 예산입니다. 종부세, 법인세,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등 대규모 재벌 부자 감세로 2027년까지 64조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1년부터 해마다 올려줬는데 2년 만에 5배로 공제율을 늘려 올 한 해에만 3조 3천억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인하 등 노골적인 부자 감세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상태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셈입니까? 곳간이 비었지만 꼭 써야 할 곳에는 쓰겠다고 한 것이 관저에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만들고 개식용 종식 예산 지원, 민방위복 교체하는 것입니까? 색깔만 바꾸고 갑자기 2배 이상 비싸진 민방위복으로 꼭 바꿔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사우나실과 드레스룸 증설이 과학기술 R&D와 민생 예산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생겨 보입니다.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 아는 능력 있는 성형외과의 덕분인지 잘 먹고 잘 자서 생체 리듬이 좋아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피부에 윤기가 흐릅니다. 보통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은 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본인들도 함께 늙어 갔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피부는 푸석해지면서 마음고생을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접하며 코로나 시국에 부쩍 늙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름진 피부를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의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정부의 실정은 국민의 고통으로 직결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